자, 오늘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과일 정물화를 딱 봤을 때 머릿속에 맨 처음 뭐가 떠오르셨어요? 와, 맛있겠다 라던가 되게 신선해 보이네? 뭐 이런 생각 아니셨나요? 아니면 혹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셨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방금처럼 관심을 갖는 거죠. 실용적인 마음으로 저 과일이 나한테 쓸모가 있나? 먹고 싶다 하는 욕망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런 사심을 싹 빼고 그냥 그 대상에 생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바로 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정은요, 이 사심 없이 바라보기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움에 숨겨진 비밀 공식, 그리고 또 예술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칸트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사심 없이 바라보기부터 문을 열어보죠. 이게 바로 칸트 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칸트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미적 무관심성이라고 불렀어요. 무관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흥미가 없다는 뜻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무관심이라는 건 이걸 갖고 싶다거나 이게 쓸모가 있을까라거나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식의 그런 모든 사적인 관심들을 일단 옆으로 싹 내려놓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그 대상 자체를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저걸 꼭 갖고 싶다는 소유욕, 저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하는 계산적인 마음, 또 저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하는 도덕적인 잣대, 심지어는 저게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다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습, 그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들꽃 사진을 보면 느낌이 확 오죠?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꺾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 라거나 이거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 꽃의 모양과 색깔이 주는 기쁨에 흠뻑 빠지는 순간. 네, 바로 그게 칸트가 말하는 미적 무관심성을 가장 순수하게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사심 없이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와, 저거 아름답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아름다움의 비밀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나뭇잎의 인맥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래요? 어떠세요? 마치 누군가 정말 정교하게 일부러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모든 선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착착 들어맞는 것 같은 완벽한 질서가 느껴지죠? 네, 칸트는 바로 이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잡아냈습니다. 나뭇잎의 인맥이나 저런 소라껍데기의 나선 무늬처럼 아름다운 것들은요, 마치 어떤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형태에 사실은 어떤 쓸모나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그냥 그 자체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칸트는 이 역설적인 개념에 아주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목적 없는 한목적성.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은 없는데 모든 부분들이 마치 어떤 목적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모순적인, 이 역설적인 느낌 속에서 순수한 미적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느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칸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오감이 똑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느끼는 이 순수한 미적 경험이 다른 사람과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다는 보편성을 띈다고 믿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능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여 주길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칸트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인지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 두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는 들꽃이 있고 오른쪽에는 웅장한 대성당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방식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들꽃은 우리가 들꽃이란 이런 것이라는 개념 없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대성당은 어떨까요? 성당이라면 이래야지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목적이냐 개념에 비추어서 그 아름다움을 평가하게 됩니다. 칸트는 이걸 각각 자유로운 미와 의존하는 미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로운 미는 말 그대로 어떤 사전 지식이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하게 형식만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에요. 들꽃이나 아름다운 패턴 같은 거죠. 반면에 의존하는 미는 교회나 경주마처럼 어떤 특정 개념에 의존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목적, 그 개념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물론 칸트는 개념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미를 더 순수한 미적 경험으로 보긴 했지만 이 둘 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미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감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위대한 예술은 과연 어떻게 창조되는지에 대한 칸트의 생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 작품은요, 두 가지 힘이 아주 절묘하게 만났을 때 태어납니다. 바로 천재와 취미예요. 여기서 천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재가 맞습니다. 기존의 규칙을 깨부수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독창적인 아이디어, 작품의 영혼을 불어넣는 그런 타고난 재능이죠. 하지만 이 천재성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취미가 등장합니다. 취미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인 천재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형식으로 다듬어내는 아주 세련된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둘이 만나야만 진짜 예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천재의 독창성과 취미의 세련미가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그 작품은 미적 이념이라는 걸 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풍부한 의미와 감정을 마구마구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에요. 우리가 왜 위대한 예술작품을 볼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두고두고 곱씹게 되잖아요. 바로 이 미적 이념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00년도 더 된 이 철학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칸트의 생각이 현대 예술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현대 미술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칸트의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몬드리안 같은 추상 미술을 보세요. 이 화가들은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선, 면, 색의 조화 그 자체를 탐구했죠. 이게 바로 칸트가 말했던 어떤 개념도 필요 없는 자유로운 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셀 듀샹의 샘 같은 개념 미술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요. 아니, 변기로 어떻게 예술이야? 라고 물으면서 예술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의존하는 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가능성을 탐험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건 비단 미술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VR 미술관이나 AR 아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실제로 소유할 수도 없고 실용적으로 어딘가에 쓸 수도 없죠. 이 디지털 경험들은 우리에게 오직 순수하게 그 미적인 형식을 감상하라고, 다시 말해 칸트식의 무관심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가다 하늘의 구름을 볼 때, 아, 비 오겠다, 이런 생각 대신에 그냥 그 모양과 빛의 변화를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카페에서 노래가 나올 때, 이 가수 누구지? 하고 바로 검색하기 전에 그냥 그 멜로디 자체에 한번 푹 빠져보는 거죠. 핵심은 이게 뭘 위한 거지? 이게 무슨 쓸모가 있지? 하는 질문을 아주 잠시만 멈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쓸모와 가치를 끊임없이 따져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칸트의 제안은 잠시 멈춰서서 세상을 아무런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아주 특별한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는 늘 보던 일상 곳곳에 숨어있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겠습니까?